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또다시 KDDX 소식과 그리고 우리 방사청장이 KF-21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소식을 전할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요즘 산불이 심해도 너무 심한데요. 그런데 제가 산불 뉴스를 보다가 며칠 전에 본 기사 한 가지가 문득 생각이 나서 엄청나게 화가 나더군요. 그럼 제가 왜 산불 기사를 보면서 어떤 기사에 대해서 화가 났을까요? 그건 다름 아닌 3월 19일경에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수리온 헬기 획득 및 운영 공동협의회 착수회의를 개최했다는 기사 때문입니다. 이번 회의는 방사청과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등 수리온을 개발한 부서와 수리온을 운영하고 있는 7개 부서가 수리온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모인 건데요. 말은 수리온을 잘 운용해보자는 회의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수리온의 수출 부진으로 수리온의 생산 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 관련 부서들이 수리온을 더 구매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맘만 한 게 정부 부처라고 수리온이 안 팔리니 수리온 라인 유지를 위해서 우리 정부 부처에서 더 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건 당연합니다. 우리 정부 예산으로 개발된 헬기가 잘 안 팔리면 어쩔 수 없이 정부 부처에서라도 사야죠. 그건 당연한데 제가 화가 나는 이유는 거기에 산림청도 포함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산림청도 수리온을 더 사야 한다는 건데 산림청이 수리온을 사서 무엇에 쓰겠습니까? 당연히 산불 진화겠죠. 그런데 산불 진화 헬기로서의 수리온은 쓰레기입니다. 특히 이번같이 강풍이 불어서 산불이 급속하게 번질 때는 수리온같이 어중간한 크기의 헬기는 그냥 쓰레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강풍이 불어서 역대급의 산불을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헬기를 동원해서 산불을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 화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헬기 기종은 단 2종류뿐입니다. 그건 바로 KA-32 카모프 헬기와 그리고 S-64 스카이크레인 헬기뿐입니다. 나머지 헬기들은 이번 산불 진화에 별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이처럼 강풍이 불고 화재가 급속하게 번질 때는 최대한 큰 헬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카모프와 스카이크레인 빼고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건데요. 문제는 카모프는 지금 29대를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지만 8대가 부품이 없어서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고 S-64는 지금 7대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도 최대한 많은 기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이 기종은 엄청나게 저율로 생산되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잘해야 한 해에 한 대나 2대 정도만 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스카이크레인은 대량 도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도입 가능한 대형 산불 진화 헬기는 없는 거냐라고 했을 때 있습니다. 바로 치누크 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대형 산불 진화 헬기는 CH-47 치누크 헬기뿐입니다. 문제는 치누크 헬기는 카모프나 S-64보다 많이 비싸다는 게 문제죠. 그러나 그럼에도 산림청은 지금 치누크 헬기를 무려 3대나 주문을 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실제로 산림청은 작년인 2024년에 미국으로부터 치누크 헬기 4대를 임차해서 봄철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임차를 하려 했지만 미국에서 저번에 자국 내에서 큰 산불이 나서 큰 피해를 입어서 산불 진화 헬기의 해외 반출을 올해는 불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타깝게도 미국으로부터 산불 진화 헬기를 임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치누크 헬기 4대를 넉 달간 빌리는 데 사용한 비용이 무려 369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차는 어차피 정답이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차피 우리가 대형 헬기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지만 S-64는 현실적으로 추가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치누크 헬기 3대를 구매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산림청이 주문해 둔 치누크는 앞으로 2년 뒤에나 들어온다고 합니다. 결론은 우리는 지금 산불 진화를 위한 대형 헬기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 산림청은 대형 헬기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 산림청이 수리온의 도입을 더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는 2가지 기능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평소에 항공순찰을 하면서 산불 발생 상태를 확인하는 순찰용 헬기, 또 하나는 바로 산불 진화 헬기인데요. 수리온은 이 2가지 중에 어디에도 끼지 못합니다. 결론은 순찰용 헬기로 쓰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필요 없이 운용비만 많이 나가고 산불 진화 헬기로 쓰기에는 이런 강풍이 불 때는 헬기가 강풍에 견디는 능력도 너무 떨어지고 그리고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담수 능력도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S-64 스카이크레인의 담수 능력이 8,000리터이고 카모프 헬기가 3,000리터 그리고 치누크 헬기가 9,000리터이고 수리온이 2,000리터입니다. 또 어떤 분이 카모프는 야간 비행 능력이 없어서 야간에 화재가 더 번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내 수리온의 유일한 장점이 야간 비행 능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간 비행 능력은 수리온의 장점이 아니라 수리온에 달린 장비의 장점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우리 산림청은 최근에 새로 구매한 S64 스카이 크레인에는 앞으로는 야간 비행 능력을 구현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카모프는 어차피 앞으로 퇴역할 헬기이기 때문에 카모프에 대해서는 여전히 야간 비행 능력 구현 계획은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저의 짐작으로는 우리가 새로 도입하는 치누크는 처음부터 수리온처럼 야간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아무리 헬기에 야간 비행 능력을 구현한다고 해도 어차피 야간에는 야간 비행 능력이 있는 헬기도 진화의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야간에는 야간 비행 능력이 있는 수리온도 거의 투입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야간 비행 능력은 필요하다면 굳이 수리온이 아니라고 해도 어떤 헬기에라도 야간 비행 장치를 달아서 비행할 수 있게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수리온의 장점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수리온은 산불 진화에는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산림청이 수리온을 추가로 구매하는 걸 반대하고 그럴 돈이 있으면 지금 너무 비싼 가격 때문에 충분한 수량을 구매하지 못한 치누크 헬기를 더 도입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물론 S64 스카이크레인이 가격도 더 저렴하고 우리 환경에는 더 적합하다고 보지만 문제는 이 헬기는 사고 싶어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없으니까요. 비싸더라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치누크를 더 확보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지 지금 산림청이 보유한 수리온은 고작 3대뿐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에도 산림청 헬기에 대해서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도 산림청이 보유한 수리온은 3대였는데 2년 동안 한 대도 더 늘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산림청도 수리온이 별로 쓸모가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국산이라는 이유로 억지로 3대를 구매했지만 더 이상의 추가 구매는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론은 그러나 업체 입장에서는 산림청은 대량의 헬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카모프가 차츰 퇴역해야 하기 때문에 잘만 하면 수십 대의 헬기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하겠지만 다른 곳은 몰라도 수리온이 우리 산림청의 주력 헬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우리 국민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국산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는 논리는 여기에는 적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카모프 헬기에 부품이 전혀 도입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모프 헬기의 남은 수명이 어찌 되었든 우리는 지금 우리 산림청의 주력 산불 진화 헬기로 사용 중인 카모프 헬기를 앞으로 계속 사용하는 건 무리이고 이번처럼 이상기후로 인해서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대량의 대형 헬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문제에 국산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는 논리는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카이의 수리온 생산 라인이 중단된 상태라고 해도 그로 인해서 설옥 수리온이 단종된다고 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국민의 목숨입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대처 방안은 비싸지만 치누크 헬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요즘 계속 산불 소식을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의 산불 진화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주력 산불 진화 헬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부품 수급 문제로 3분의 1이 운용을 못하고 있고 작년에 임차했던 대형 헬기는 미국의 해외 반출 불허로 올해는 들여오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주문해 둔 치누크 헬기는 2년 뒤에 들어오고요. 한마디로 어찌 보면 올해가 우리의 산불 진화 능력이 역대 가장 약한 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하필이면 올해 이런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니 정말 답답하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수리온의 수출이 잘 안 된다고 산림청 등 관련 부서를 모아서 수리온 구매량을 늘릴 방안이나 모색하고 있으니 제가 화가 날 수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이번에도 KDDX 소식인데요. 솔직히 이 정도 되면 저도 지겨울 정도입니다. 과거 KF21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니 전하지 않을 수도 없고 너무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방사청이 사업분과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에 있을 방추위에 KDDX에 대한 상정안을 논의했지만 결국에는 결론은 내지 못하고 이번 달 27일에 다시 사업분과위원회를 열 거라고 했었는데요. 27일에 사업분과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27일에 사업분과위원회를 열고 KDDX의 사업 방식을 정하고 이걸 다음 달인 4월 2일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서 사업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는데요. 27일에 사업분과위원회도 열리지 않고 4월 2일에 예정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도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략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사업분과위원회를 열 거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방사청은 저번 사업분과위원회에서 HD현대에 대한 수의계약을 의결하려고 했었는데요. 사업분과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위원 6명이 전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방사청이 현대와의 수의계약을 밀어붙이려 했지만 방사청의 독단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서 참여하는 외부 민간위원들이 막아선 것입니다. 그럼 민간위원들은 왜 반대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방산업체 복수지정 문제에 대한 산자부에 대한 방사청의 미온적인 태도를 문제로 삼았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보안 감점을 받고 있는 현대와의 수의계약의 적절성을 문제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기본적으로 기존까지는 상세 설계의 방산업체는 한 개 업체만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두 개 업체가 지정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방사청이 생기고 나서 이런 사업이 18번이 있었는데 복수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1년 가까이 방사청에게 의견을 개진하기를 요구했지만 방사청은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산업부는 이걸 방사청이 복수 지정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복수 지정을 했는데요. 결론은 민간위원들이 문제로 삼은 게 이 부분입니다. 왜 1년 가까이 산자부가 문의를 했는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느냐는 거죠. 참고로 기본적으로 상세 설계 사업자를 한 업체만 지정하는 건 한 개 업체가 지정되어야지만이 업체에게 각종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한 개 업체만 지정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계약 금액도 방사청이 제한한 금액의 90% 이상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쟁 입찰에서는 80% 이하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업체는 한 개 업체만 선정하던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는데 이게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개 업체만 방산업체로 지정해서 설계와 초도함 건조를 하고 나중에 이번 안부터는 방산업체 추가 지정을 해서 그때부터는 정말로 경쟁 입찰을 하던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사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산자부가 복수로 지정을 해버렸고 그리고는 이제 와서 방사청이 현대와 수의계약을 하려 하니 민간위원들이 이걸 문제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제가 말한 혜택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가 입는 피해가 너무 막대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와서 방사청은 어떻게든 수의계약을 밀어붙이려 했던 것입니다. 결론은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업체들은 방사청이 제시한 가격의 80% 이하만을 받아야 하고 또 부가가치세 면제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업체가 입는 피해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의계약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위원들이 두 번째로 지적한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결론은 벌점을 받고 있는 현대와 수의계약을 하는 게 옳으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옳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민간위원 6명이 전원 현대와의 수의계약을 반대를 했고 그 결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현대와의 단독 수의계약은 물 건너갔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예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에 불과 며칠만으로는 방법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또 한 달을 미루는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한 달 뒤에도 답은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 나오는 방법이라는 게 결국은 현대와 수의계약을 하고 한화도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한화가 이걸 찬성할지도 의문이고 무엇보다도 한화를 어떻게 참여시키고 지분을 나눌지를 한 달 안에 결정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방사청은 한 달 후에 다시 분과위원회를 열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아주 지겹습니다. 결론은 이 문제는 누가 봐도 방사청이 잘못했고 오죽했으면 6명의 민간위원 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겠습니까? 언제까지 제가 KDDX의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다루어야 하는 건지 저도 미쳐버릴 지경입니다. 이건 심해도 너무 심하고 방사청이 무능해도 너무 무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우리 방사청장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는데요. 우리 방사청장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표면적인 이유는 KT1 기본훈련기 수명 연장 사업과 그리고 FA50 추가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우리 방사청장이 방문한 진짜 이유는 KF21 문제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방사청장은 KF21 합의서 개정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대략 1년 전에 KF21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1억 6천억에서 6천억으로 깎아주었는데요. 당연히 분담금 자체가 대폭 삭감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합니다. 당장 기존에는 한 대의 시제기를 인도네시아에 제공하기로 했는데 분담금이 줄어든 만큼 실제로 시제기를 제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또 당연히 기술이전 항목도 다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근 1년 동안 우리와의 재협상에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1년 동안 합의서 개정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인도네시아가 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자신들의 연구원들을 경찰에 기소한 문제 때문에 그러합니다. 당장 인도네시아는 이 문제를 경찰에 기소한 것 자체부터 불만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도 얼마 전에 경찰에서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수사 부족으로 경찰에게 추가 수사를 요구해서 사건을 경찰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보강 수사를 하는 중인데요. 그로 인해서 사건 진행이 더 늦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방사청장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인도네시아 달래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보일 반응은 한 가지일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달래야 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느냐고 하실 게 뻔한데요. 문제는 우리는 인도네시아와 KF-21 개발비 분담은 물론 48대의 KF-21을 인도네시아에서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KF-21 48대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에 끌려갈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의 수사가 더 길어질 것 같으니 우리 방사청장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인도네시아를 달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화가 날 거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저도 무척 화가 납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결국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말고 우리의 KF-21을 도입하겠다는 나라는 인도네시아뿐이고 이게 없으면 우리의 KF-21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가는데 어쩌겠습니까? 아쉬운 건 우리인데요.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KF-21의 수출국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KF-21의 생산량에서 인도네시아 생산분 48대를 빼게 되면 우리 KF-21의 사업이 너무 많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인도네시아를 대신할 새로운 수출처를 찾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화를 낼 것이고 많은 분들이 씁쓸해할 거라는 걸 알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원래는 드론 이야기를 중심 주제로 하고 이 이야기들을 함께 다루는 주제로 다루려 했었는데요. 어쩌다 보니 이 이야기들이 길어져서 드론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론 이야기는 다음에 다루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나 오늘은 하나같이 다들 화가 나는 소식이기는 하네요. 솔직히 이 소식들을 전하는 저도 화가 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